네, 오늘도 이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반기 조선 기계 업종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시각이 필요한지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동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이후로 지금 조선이나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이나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조선 같은 경우 환율 하락 때문에 실적 부담이 있고 기계주도 2분기 높아진 눈높이 대비해서는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바켓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쓰신 리포트를 기반으로 종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산바켓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미국 건설과 인프라에 따른 수혜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얼마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 시장은 주택 시장에서 호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AHB 주택 지수가 4월에 30포인트였는데 8월에 83포인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테일 시장은 이미 회복을 했고요. 딜러들이 재고를 좀 줄여놨는데 이게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프라 대표적인 수혜주로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바켓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합병에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건설기계에 주는 영향과 더불어 최근에 현대건설기계가 가지고 있는 좀 긍정적인 이슈들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중공업, 두산그룹의 자구안 이행 때문에 매각이 진행 중이고요. 네. 5에서 6군데 정도가 적격 후보로 지금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를 현대중공업 지주가 입찰에 참여했고 매각이 인수를 한다고 하면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너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가치가 두산인프라코 비해서 매출은 77% 수준이 되는데 시가총액은 3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도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건설이나 인프라 쪽을 봐야 되지만 현대건설기계는 중국 쪽을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들의 매출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선진국에 비해서 침체이지만 이게 회복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턴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바켓과 현대건설기계를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시장이 달라서 절대 비교는 어렵겠지만 둘 다 건설 장비가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 비교 업체인 캐터필러나 디어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이미 회복한 시점임을 감안을 하면 따라서 추가적으로 두 종목 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이제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더라고요. 이 무난한 실적과 더불어 리모델링 시장 확대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던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먼저는 국내 주택 분양 시장이 고점은 지나서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주가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노후 승강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부터 해서 노후 승강기가 15년 이상 된 승강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전체 우리나라 승강기가 70만 대 정도 되는데 이 15년 이상 된 승강기만 25만 대 수준이 됩니다. 이런 승강기들의 교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시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노승강기의 교체를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이 현대엘리베이터가 45%로 가점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가장 그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실적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분양시장 약세 때문에 YOY 전년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전화 연결로 먼저 만나 뵀었는데 그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 태양광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시장 안에서 큰
두각을 받고 있고 9월 중순쯤에 이제 리포트를 낸 걸 보시니까 효성중공업이 있었어요. 효성중공업에 대한 뷰도 현 시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이신가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또 턴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또 오르고 있는데요. 각종 모멘텀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실적은 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빅베스를 해서 내년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요. 수소 충전소나 데이터 센터, HVDC, ESS 같은 신재생에 엮여 있는 이 파트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장주 성격의 그런 신재생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쪽 섹터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까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관련 섹터 내에서는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목표 주가 리포트에 얼마 쓰셨죠? 네, 지금 8만 원입니다. 아, 8만 원이요. 전고점 돌파를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접 쓰신 리포트를 기반으로 최근에 기계업종 그리고 친환경 섹터까지 어떤 시장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동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